안녕하세요.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김정은의 고모인 김경희를 소재로 한 북한의 급변 문제, 급변? 조금 더 두고 봐야 되지만 북한이 뭔가 지금 이상한 수를 부리고 있다라는 문제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얼마 전에 북한의 설 명절 경축식인가요? 거기에 김정은, 이설주 부부하고 그 다음에 김경희 고모죠. 그 다음에 김여정이가 관람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6년 만에 김경희가 나타났다 해서 굉장히 국내에서 관심을 끌었는데요. 그 보도의 특징을,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상한 점을 제가 한번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 북한이 왜 김경희를 등장시켰는지를 추리적 분석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하나씩 풀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경희가 6년 만에 나타났다라는 보도가 북한에서 있었고, 그거를 받아서 보도한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거기에 실렸던 조선중앙통신을 인용한 기사인데요. 여기에 있는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왔던 이 사진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김정은, 이설주, 그 다음에 김경희, 김여정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요, 사진 기자는 아닌데 처음 이 사진을 봤을 때 처음에 무심히 봤다가 몇 번을 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좀 두드러져 있어요. 이 뒤에 분들에 비해서 두드러져 있습니다. 이거 뽀샵이구나 하는 느낌이 와닿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선이라든지 저희 사진 기자들이 모델들을 찍은 다음에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뽀샵들을 할 때 이렇게 선을 따는 걸 많이 봤는데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에서 이 사진 조작이구나. 김경희 죽었는데 살았다고 하는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구나 하는 의심을 굉장히 했었습니다. 저희로서는 합리적인 추론이죠. 그래서 여기 김경희도 따서 붙이고 이건 다른 사진에 있던 두 사람을 끌고 온 게 아니냐, 김여정 갖다 놓고 이렇게 의심을 했습니다. 그런 근거는 이 사람들이 너무 좀 튀어나와 있고 이 뒷사람들은 좀 상대적으로 작고요. 그 다음에 이 거리가 멀지 않은 것 같은데 더 흐릿하고 좀 밝습니다. 강조가 된 거죠. 이 네 사람이. 그래서 이건 좀 조작이구나, 뽀샵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다음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역시 연합뉴스 사진인데요. 여기에서도 지금 김경희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삔이 맞은,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사진 기자를 얘기할 때 이게 삔이 맞았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 이분의 찍은 거리하고 이분들 찍은 거리가 다른 느낌이 좀 나죠. 그리고 빛의 밝기도 좀 다른 느낌이 납니다. 좀 사진을 사진기들이 이렇게 따서 붙였다는 느낌이 나는데 김경희를 굉장히 강조한 사진입니다. 그리고 김경희 이 옷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까만 치마 저고리에 흰 에리가 있고 김일성 배지가 있고 여기 왼쪽 가슴, 오른쪽 가슴에는 하얀 리본 같은 게 있고 그다음에 안경, 머리 잘 기억해. 그다음에 얼굴에 이분이 46년생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어떤 나이 든 모습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처음에 보인 사진하고 비슷한데요. 상대적으로 이거는 좀 덜 뾰샵을 한 느낌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하고 뒤에 있는 관중들하고 어울리는 정도가 좀 비슷하거든요. 근데 아까 처음에 보였던 사진은 좀 두드러져 보였죠. 그래서 이건 이렇게 찍어야 되는 게 약간 강조가 됐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 행사장에 이 설 명절 특집 삼지연 극장에서 열린 여기에 이렇게 갔던 거는 맞는 것 같은데 뽀샵이 있었다. 그 뽀샵 때문에 저는 의심을 했던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연합뉴스에 이런 보도가 있었고요. 그 다음 보여드릴 것은 김경희 아까 그 모습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비슷한 게 언제 보도가 있었는가 하면 2014년, 2015년 미국의 CNN이 김경희가 죽었다라고 보도할 때 썼던 김경희 사진하고 이번에 등장한 김경희 사진이 매우 비슷합니다. 이 사진도 지금 설 명절 때 김경희를 찍은 건데 좀 도드라져 있습니다. 이 뒤에 사람들에 비해서 강조를 하려고 한 거죠. 포인트는 여기 맞춘 것 같지만 강조되어 있는데 이 모습이 2014년, 15년 CNN이 보도했을 때 김경희 사망을 보도했을 때 쓴 김경희 사진 얼굴하고 매우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그때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 사진이 CNN이 2015년에 보도했던 김정희 사망설에 대한 기사입니다. 북한 지도자가 명령을 했다. 언트, 고모를 독살하라고. 디텍터 세지. 어떤 목격자가 말했다 이런 보도인데 이 디텍터는 누군가 하면 39호실에서 자금 담당했던 리정호 씨입니다. 현재는 미국에 있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공개 탈북자였는데 지금 이름이 공개됐으니까 밝히겠습니다. 그분이 당시 평양에 있을 때 2015년도에 기사긴 하지만 2014년도 5월 달쯤에 김경희를 독살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죽었다. 난 그렇게 알고 있고 북한 정보를 나는 그렇게 들었다라고 리정호 씨가 얘기한 거를 A 탈북자라고 해서 1년 후에 보도를 했던 겁니다. 근데 그때 쓴 김경희 사진이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아까 올해 2020년 요 사진입니다. 20년 1월 25일 평양 삼지연 극장에서 공연을 보는 김경희 옷차림하고 거의 같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2020년에 김경희는 2015년에 보도된 CNN 사진을 토대로 같은 차림을 하고 의도적으로 한 사진이다라는 추론을 가능하겠죠. 근데 미국 방송에 난 사진을 가지고 따라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추적을 조금 더 해봤습니다. 다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미국의 CNN은 그 사진을 어디서 썼느냐라고 제가 추적을 해보니까 이 사진이 나왔습니다. 금방 지나갔는데 지금 이거 흑백이긴 한데 이 사진하고 이번에 1월 25일 북한 삼지연 극장에서 나온 김경희랑 비슷하죠. 그럼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 추적해 보니까 이 사진을 아까 미국 CNN이 썼는데요. 2014년에도 썼고 2015년에도 썼습니다. 같은 사진입니다. 2014년에는 강명도, 북한의 강성산 총리의 전 사위인 강명도 씨를 인용해서 김경희는 죽었다라고 보도를 했고 CNN이 1년 후에는 탈북자 A씨, 즉 39호실에서 자금 담당하던 리정호 씨의 멘트를 토대로 2014년도에 독살된 것으로 안다라고 보도를 했을 때 썼던 사진인데 그 사진이 추적해 들어가니까 2012년도에 일본의 교토통신이 입수한 걸로 돼 있어요. 2012년 12월에 입수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토통신에 전화를 해보니까는 일본하고 통화를 하지 못하고 서울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분들 얘기가 뭔가 하면은 자세한 거는 일본 본사에서 물어봐야 되겠지만 저는 이거 교토통신이 입수했다길래 찍은 기자를 찾았는데 불가능할 거다라는 설명과 함께 해준 게 뭔가 하면 서울에 있는 사람들도 북한에 취재를 가보니까 북한의 외신들은 절대로 근접 촬영할 수 없다. 지금 현재 2012년부터 미국의 AP통신은 평양에 지국을 두고 있습니다. AP든 또는 어떤 필요에 따라 북한을 방문하던 외신들은 행사나 그것도 평양 시내는 취재할 수 있어도 요인들 근접 촬영은 안 된다. 그 요인 근접 촬영은 행사장에 나왔을 때 망원으로 당겨서 찍는 거거든요. 뭐 북한의 군사 행사를 할 때 외신들이 김정은이나 기타 사람들 클로즈업 하는 건 많은 경우로 하는 건데 이렇게 실내에서 근접 촬영하는 거는 북한이 찍어서 릴리즈를 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받았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사진을 받아가지고 여기 보면 게티 이미지라고 쓰여 있는데 게티 이미지를 찾아보니까 이 사진 판매를 대행하는 회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사진을 교토통신이 게티 이미지에 제공해서 그 사진이 세계로 퍼져서 김경희 사진하면 이 사진을 쓰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이 입수한 게 2012년 디셈버라고 여기 돼 있으니까 그 이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근데 요런 옷차림하고 거의 같도록 전 똑같다는 표현하고 싶은데 차림으로 2020년 그러니까 이 사진 기준으로 하면 8년 만에 디셈버니까는 이건 제뉴어니까 한 7년 만에 나온 같은 차림을 했습니다. 이분이 46년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0 중반의 노인인데 7년이면 많이 늙으시거든요. 근데 별 차이 안 나는 느낌이 들고 뭔가 비슷한 느낌은 드는데 요 사진을 이렇게 옮기려고 했다. 이건 아마 북한이 갖고 있는 김경희의 공식 사진일 수 있습니다. 요걸 찍을 때 뭐 여러 컷을 찍은 것 중에서 가지고 있는 여기 제일 좋아서 릴리즈 했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런 판단을 하고 그 다음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진을 구했을 때만 해도 2012년 사진을 구했을 때만 해도 이 사진을 뽀샵을 해서 붙였을 가능성을 제가 굉장히 의심을 했었거든요. 2012년 사진을 2020년 행사를 했다고 하면서
거기에 김경희 사진을 집어넣어서 죽은 김경희를 살려놓았다 이렇게 의심을 하고 추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김경희가 살아서 움직이는 동영상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누가 구했는가 하면 역시 탈북자인 김은광 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를 통해서 며칠 전에 그 설 명절 삼지연 극장에서 김경희와 김정은 부부, 그 다음에 김여정이가 올라오는 동영상을 찾아서 공개를 했습니다. 어떻게 구했냐고 물어봤더니 바로 이 화면인데요. 중국을 통해서 어렵게 구했다. 사실은 저도 요거를 처음 나왔을 때 취재를 해보니까 동영상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뭐 우리 국정원이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릴리즈가 안 되고 구할 수가 없어서 저는 못 구했는데 우리 김광 선생님은 구했답니다. 그래서 나오는데 자 이게 지금 삼지연 극장에 올라오는 김일성 부부였습니다. 근데 그 뒤에 보면은 살짝 김경희가 보였었어요. 지나가 버렸나요? 조금 다시 앞으로 가볼까요? 네, 조금 한번 봐주십시오. 그냥 처음부터 좋습니다. 예, 이게 이제 북한에서 설 명절 삼지연 극장을 관람했다라고 하는 이제 보도고요. 관객들이 쭉 있는 상황 속에서 김정은 등 요인들이 이제 계단에서 올라옵니다. 그때 보게 되면 김경희로 보이는 여자가 따라 올라옵니다. 네, 여기 뒤에 살짝 보입니다. 박수를 치고 여기 뒤에 여기 치마 여기 보이죠? 네, 김경희 여기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이건 뽀샵이 아니고 이런 인물이 이 자리에 왔던 거는 일단 사실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자에 착석을 해서 이 행사를 본 거는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첫 번째 보여진 사진에서처럼 뽀샵을 해서 강조를 했다. 이 사진을 더 크게 만들었던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공연을 쭉 보는 동영상을 구해서 김은광 선생님이 방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말미로 가게 되면 이 공연이 끝나니까 이 김정은 부부가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사람들을 만납니다. 연주자들을. 여기 김경희고요. 김여정인데 이 사람 옷차림은 2012년 바로 그 옷차림 그대로입니다. 뭔가 강조하기 위해서 드러낸 사진이죠. 그리고 김경희의 남편인 김장성택은 2013년 11월인가요? 그때 12월에 됐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거는 이제 김정은하고 이설주가 무대로 가서 연주했던 사람들을 격려하는 사진인데요. 이 장면에서는 김경희가 따라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내려갈 수도 있는데 아까 계단을 올라올 정도의 다리 힘이 있으면 내려가는 건 더 쉬울 텐데 여기는 김경희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쭉 화면이 나오는데 돌아가는 모습이 나올 때도 김경희는 없습니다. 김경희는 싹 사라졌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가 하면은 자, 김정은하고 이설주는 어쨌든 고모인데 말을 좀 거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전혀 안 나옵니다. 그럼 김정은은 그렇다 치더라도 김여정이는 말을 걸 수 있잖아요. 근데 김여정이도 전혀 말을 안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대에서 쭉 이제 퇴장할 때인데 다 격려를 하고 이제 나갈 때 여기 보면 김경희는 없습니다. 올라올 때는 있었고 객석에는 앉아 있었는데 김경희는 사라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김경희는 등장해갖고 이제 살아있는 게 확인됐다. 이렇게 뭐 맞는 얘기죠. 이 김광 선생님이 하는 유튜브인데 지금부터 이제 이 점을 하나 봐주십시오. 그 지난 1월 15일 날 황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분이 죽어서 빈소를 방문하는 사진이 하나 나왔습니다. 김정은이가 방문을 해갖고 빈소에 이렇게 조의를 표하는 사진인데 그 황순이가 누군가 하면요. 김일성의 첫 번째 부인이 김정숙입니다. 김정숙이 42년도에 김정일을 낳았고 46년도에 김경희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3년 뒤인 49년도에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김일성은 김성애와 재혼을 해서 김평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김경희하고 그런 김정숙이 항일 빨치산 운동을 할 때 가장 가까이 지냈던 여자가 황순희라고 합니다. 황순희는 그 후에 류경수라는 사람과 결혼하는데 유경수는 6.25 전쟁 때 큰 이름을 날립니다. 105 땅크 여단, 105 탱크 여단장을 하면서 서울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부대의 부대장이 됩니다. 그래서 105 땅크 여단은 105 땅크 근위 여단으로 됩니다. 북한에서 근위라고 하는 칭호를 받는데
그건 서울 입성 제1호 부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단으로 승격되고 그 다음에 유경수는 북한에서의 혁명 영웅이 됩니다. 그런 분과 결혼한 게 이제 황순희 씨인데 유경수가 나중에 죽고 황순희 씨는 100세까지 살게 되는데 98세 때인 2017년에 98세의 노인으로 있을 때 이 김정은이 그 할머니를 찾아가서 휠체어에 앉아 있는 황순희 씨를 이렇게 뭐 포옹한다 그럴까요? 얼싸한다. 그런 모습이 북한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대단한 뭐 북한에서는 혁명 열사겠죠. 자, 그분이 올해 1월 달에 돌아가셨는데 그렇다면은 김경희가 살아 있었다면은 자기 생모랑 가장 가까운 황순희 씨 장례식에는 갔어야 되는데 안 갔습니다. 그날 실내 빈소를 조문할 때 김정은이는 갔고요. 1월 17일 날 국장을 치렀습니다. 북한에서. 국장을 치렀는데 거기는 안 갔습니다. 눈발이 오는 사진에서 국장을 치렀는데 안 갔습니다. 우리도 왜 장례식을 치르면은 뭐 장례위원 이런 발표를 하는데 김경희는 아무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 열흘이 지난 25일 삼지연 극장에서 설 공연을 관람할 때 김경희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큰 미스터리인데요. 그러면은 지금 김경희가 2015년을 기점으로 해서 갖고 있던 모든 타이틀을 다 내놓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무슨 당의 간부 이런 명예직 인민군 대장 칭호까지 갖고 있었는데 그게 다 사라지다가 2015년을 끝으로 해서 완전히 2013년부터 이미 공식 석상 남편이 죽기 한 달 전부터 쭉 안 나왔는데 이번에 처음 6년 만에 나온 거고요. 근데 타이틀에 이름 올리던 것도 다 없어졌어요. 15년 이후로는 없어졌거든요. 근데 그리고 2020년 1월 달에 황순이 장례식도 가지 않았고 장례 명단도 없었습니다. 근데 바로 한 열흘 후에 떡 살아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이게 뭘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제 해석은 이렇습니다. 김경희는 이미 죽었다. 그리고 김웅광 선생도 그 가능성을 높여봐요. 그리고 리정호 씨나 강명도 씨는 틀림없이 죽었다고 자신을 하고. 그럼 이 사람을 왜 살려놓는 걸로 해야 되느냐? 물론 살아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6년 동안 유폐되어 있다 나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대역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김평희를 불러들이고 백두혈통들을 좀 모으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런 필요성이 있었겠죠. 그럼 김경희가 죽었다면 얼마 있다가 김경희 상을 치르겠죠.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뭔가 하면은 김경희가 죽었다고 그렇게 소문난 김경희가 살아있다고 한 것도 북한이 뭔가 지금 이유가 있는 거고 만약에 제 예측대로 얼마 후에 이 김경희가 죽었다. 고모부는 그렇게 처형했지만 이 사람은 그렇게 안 했다라고 한다면 뭔가 필요가 있어서 하는 겁니다. 그럼 북한이 지금 상당히 어떤 상징 조직을 하는 단계로 들어갔다. 이것이 북한의 급변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하나 꼭 급변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겠지만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북한이 이번에 중국에서 유행하는 무한 폐렴이 북한에 들어갑니다. 지금 북한은 1600km 정도 중국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그 무한 폐렴이 무한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동북 삼성 다 퍼져 있습니다. 그거 중국이 컨트롤하기 힘들 텐데 국경 저기 두만강, 압록강 상류로 올라가면 폭이 100m도 안 되거든요.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전염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북한은 의료고 시설이 낙후돼서 또 건강도 안 좋은 사람들이 많아서 굉장히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보태지고 하게 되면 북한은 이런 정치적 파동까지 겹쳐진다면 급변을 맞을 수 있다. 그 월간조선 편집장을 했던 김용삼 기자가 2020년 2월 퍼펙트 스톰이 온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저도 그걸 인정을 좀 합니다. 그거 왜냐하면은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갈등으로 경제가 많이 추락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무한 폐렴으로 공장이 거의 올스톱 됐습니다. 저걸 다시 돌리려면은 기술자들이 오고 외국 사람들하고 외국 공장들이 투자한 거니까 그 제품 검수관들이 오고 하려면 3개월, 2개월 정도 못 돌릴 겁니다. 그럼 1년 돌아가는 것 중에서 5분의 1 내지 4분의 1이 안 들어가면 중국 경제는 상당히 추락하거든요. 그래서 IMF 같은 위기가 올 수 있고 미국이 바라는 대로 이제 세력 전이가 안 되도록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중국의 후원을 받는 북한도 흔들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무한 폐렴까지 돌고 이러한 어떤 상징 조작을 해야 하는 지금 현재는 추론입니다만은 죽은 김정희가 살아있다라고 꾸며야 할 정도로 김경희는 일단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사라졌거든요.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 북한에도 큰 뭐가 올 수 있다. 퍼펙트 스톰이 올 수 있다. 이거를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번 김경희 상이 올해 있을지 내년에 있을지 모르지만은 한번 지켜보십시오. 그리고 북한이 지금 도대체 어떤 위기인지 지금 우리 국정원이나 이런 데서 지금 전혀 뭐 하질 않고 있으니까 이제 국회 정보에서 이 얘기 나올 겁니다. 이게 진짜냐 가짜냐 얘기 나올 겁니다. 그때 한번 유심히 보시면서요. 북한 급변에 한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